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성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펩트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본가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HLB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고 펩트론은 뭐 여전히 뭐 재미없이 움직이고 있고 토모큐브도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토모큐브, 펩트론 이 두 종목은 우리의 예상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우리가 당황할 필요는 없는데 HLB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HLB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페트론입니다.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그죠? 예,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우리가 딱 봐도 여기서 볼 게 따로 없는 새로운 소식이 없는데 박스권이다. 예,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사서 올라가면은 팔고,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도 한 20% 정도는 돼요. 그보다는 좀 작지만 하여튼 그 정도는 됩니다. 그건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거를 반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왜 그러냐. 방금 보여드린 HLB 차트가 대답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도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얘도 언젠가 한번 저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HLB도 결국은 뭐예요? 경쟁사가 뭐 이제 옵디보, 여보이 걔네가 그렇게 뭐 좋은 소식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약간 찌라시성이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다 요거다. 근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지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펩트론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있죠. 손절가, 욕심, 금물 항상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고요. 조급함은 늘 손실입니다. 그러면은 펩트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 모아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자,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뭐 펩트론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봐야 되고 설명을 다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퍼즐에 대해서 다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전의 흐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혹은 지금 들어와서 이전의 흐름을 까먹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얘가 이제 안티들이 하는 말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서 좀 빠르게 제 과거의 흐름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자, 일단은 SK 팜테코랑 그리고 우리 펩트론이랑 일라이 릴리가 한국에 있는 회사랑 뭐 어쩌고저쩌고를 한데 그죠? 기술 이전 계약을 하려고 한데 그런 찌라시가 막 돌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펩트론이 이제 상승을 한 건데 하락을 합니다. 이때 이유가 뭐였죠? 일단은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있었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펩트론한테는 유상증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황금 낙하산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다.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왜 진행을 했었냐? 당연히 이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가 계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때 당시 얘네가 왜 제3자 배정 그러니까 시장도 안 좋은데 유상증자를 한다고? 제3자 유중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랬어요, 그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는데 3자 유중 누군가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누군가 어떤 회사가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짓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내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나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준다. 그게 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호재인 이유입니다. 호재인 이유. 그죠? 그런데 3자 유증도 아니고 그냥 일반 유상증자야. 뭐예요, 이거? 악재로서 시장에서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해.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뜯어봐야 된다. 얘네가 이 돈이 왜 필요해요? 이거 한다라는 거잖아요. 해외 진출을 위한 이미 이제 끝났고 얘기가. 근데 이제 이때는 평가 계약도 체결이 안 됐을 때니까. 하여튼 그다음 뭐예요? GMP급.
약효 지속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들 미국의 경우에는 GMP의 요건에 따라서 약이 제조가 되어야 됩니다. FDA에 있죠, 여러분들. FDA 역시나 품질, 안정성, 유효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GMP에 대해서 따라서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HLB 그리고 항서제약 얘네가 CR을 받았던 이유가 당연히 뭐 CMC 이런 것도 있지만 GMP에 대한 보안 이제 지적 사항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겠는가? 절대 안 한다라는 거죠. 갖추고 간다. 갖추고 가는데 약효 지속성이 나왔어. 이건 뭐예요? 일라이 릴리와 펩트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자, 현재 앞으로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의 패권은 이거다. 약효 지속성이다. 장기 지속 이 기술력이다. 그래서 우리 펩트론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기 전에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2023년입니다. 23년 11월 때쯤에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왔어요. 우리 펩트론한테. 펩트론한테 먼저 와가지고, 우리 뭐 좀 함께 해볼까 하면서 텀시트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내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릴리가 늦게 왔어요. 이제 물질 이전 계약하고 그다음 텀시트 뭐 제공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릴리가 좀 늦게 와서 실사까지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릴리가 페트론 그리고 노브노 릴리 이렇게 셋이 있는데 당연히 페트론도 여기저기 다 검토를 해봤겠죠. 그러고 나서 얘네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펩트론이 릴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3년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8월 달에 그죠? 저런 이제 유성 증자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평가 계약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해 가지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평가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어요. 만약에 평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테스트성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테스트성이었으면은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을까? 아니겠죠. 그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무수한 것을 서로 검토를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궁합이 맞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평가 계약이란 걸 했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 이렇게 큰 기업들은 평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 테스트성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고 사전 준비 과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본계약, 기술 이전 계약이다. 그리고 공동 개발 단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가 바로 상용합니다. 그 다음에가. 그러니까 지금 요걸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릴리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 개의 단계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 기술 이전이죠. 기술 이전 본계약 그거를 노보노디스크가 누구랑 먼저 딱 뭐 이제 이거 밀리는 거죠, 그죠? 조급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트럼프가 우리 덴마크를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 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 내놔 안 돼? 싫어? 그러면은 관세를 때리겠다. 너네랑 안 놀아 하니까 근데 이제 덴마크의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곤란해진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옆에 있던 이제 일론 머스크, 트럼프 이렇게 있죠. 그 옆에서 신난 거 누구야? 릴리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우리의 이제 펩트론
함께 이제 이득을 취해가는 중에 있고 이제 일론 머스크 마케팅 효과도 있고요. 그러면서 셋이서 밥 먹고 좀 이렇게 노르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를 건강보험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왜요? 자, 비만만 이것만 우리가 잘 해결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로서 생기는 좀 병들이 많잖아요. 심혈관, 지방간, 치매, 난임, 우울증, 파킨슨, 고혈압, 당뇨 다 해결이 가능한데 이게 더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니까,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반사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펩트론까지 수익이 이제 우리 이득이죠, 이득. 예, 이어지는 상황인 거고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펩트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보노 그리고 릴리 그리고 이제 사실 얘네가 투탑이지만 우리 릴리가 좀 더 이제 앞서고 있긴 하죠. 근데 하여튼 근데 앞으로도 좀 유리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이 노보노와 릴리 둘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릴리도 넉넉히만 있을 수는 없다. 예, 어디서 갑자기 되게 혁신적인 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히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우리가 타임라인을 정리를 좀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천천히 이렇게 진행 이제 요때쯤입니다. 유상증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페트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얘네 공고 같은 거 잘 올려주거든요. 공지. 얘네가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좀 자주 하기 위해서 공지를 좀 자주 올려줍니다. 페트론이.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뭐 아까 제가 관리 종목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적용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지만 결국 뭐다? 관리 종목 지적 대상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대 제일 중요한 거는 요렇게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도 올라왔었죠. 24년 이렇게. 그래서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해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원래 이제 얘네가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잘 뽑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뽑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여기 10월. 그쵸? 10월이에요, 10월. 이때부터 올라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갑자기 영어 능력 보유자를 뽑는다라고 하면서 여기 딱 써 있죠. 공정 개발 경험자 그리고 스케일 업. 자,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유가 그거죠. 10배 스케일 업. 그리고 기술 이전 경험자. 그죠? 이 사이즈 나온 거 이거.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도 서울에서 일할 사람 이거를 올렸죠. 채용 공고를. 자, 그러면은 벌써부터 얘네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근거 이거 그죠? 이걸 보게 되면은 얘네도 이걸 보게 되면은 아 이거는 얘네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공지를 잘 올려주는 애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 그러면서 기업 설명회에 IR 그거 하고 할 때도 자 임상 1상 14개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1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이거였죠. 임상일상이 끝나고 나서야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 진행 그 중간에도 기술 이전 계약은 체결이 가능한가요? 체결 가능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다. 중간에도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놓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걸 막 우리가 봤어요. 퍼즐을 한번 여기다가 이제 다 쭉쭉쭉쭉 이렇게 지금 퍼즐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SK, 홈테코, 그죠? 갑자기 일라이릴리 공장을 짓겠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이제 이거 그때 나왔던 게 SK 팜테코가 이제 했으니까 또 뭐예요? 릴리는 까이겠네. 이번에 또 뭐예요? 올릭스가 했으니까 릴리는 또 이제 펩트론이죠. 펩트론은 또 까이겠네.
예, 맨날 뻔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뻔한 소리.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하여튼 자, SK 팜테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공장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3,400억 규모를 이거를 돈을 투자를 해서 누가? 릴리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얘네가 공장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펩트론을 깠어. 만약에 속히 그냥 속된 말로 깠어.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맞죠. 미국에. 얘네 이미 미국에 공장이 3개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API라고 재료 이게 원료예요, 원료. 펩타이드의 원료인데 이거를 납품하는 애들이 SK 팜테코인데 그러면 얘네가 이거를 납품을 해서 릴리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다가 주고 다시 또 릴리가 또 지들이 원래 하던 것처럼 완제품을 만들고 그다음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오히려 얘네가 공장을 지은 것은 이번에 세종이에요, 세종.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이 세종은 우리 펩트론 공장과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온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저온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그 기술이 있겠지만 이 기술을 유지하는데 또 에너지가 들 거고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가까워야 운송비도 절감이 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얘네는 미국에다가 짓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건데 그렇지 않은 판단을 했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퍼즐을 하나 모아보게 되면은 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상반기. 근데 지금 이 공지가 이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죠? 이것도 보시면은 12월 달을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또 있어요. 영어 능력 기술 이전 경험자. 이게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지 하여튼 또 있었어. 그리고 뒤로 가서 최근에 또 올라온 거 25년에 그죠? 이게 구하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더 인원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뭐 그건 우리가 봐야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여러분들 K럽 기술 이전 또 올라왔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채용 공고는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0월부터 채용을 했는데 한 명도 채용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몇 명 당연히 채용을 해서 인수인계 그리고 뭐 교육 이런 거 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하는데 뭐 1을 해서 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쳐볼게요. 그렇다라고 친다면은 지금 벌써부터 이미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야 채용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이제 다 다를 텐데 하여튼 지금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릴리와 펩트론이 하고 있는 약물이 자 스마트 대포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약이 아닙니다. 릴리가 하고 있는 약들 1, 2, 3, 4, 5가 있으면은 많은 약물에 대해서 다 적용이 가능해요. 병용 확장성이 좋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릴리의 회사 약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릴리가 하고 있는 약물 그중 하나랑만 계약한 올릭스가 9천억인데 우리 펩트로는 조 단위 계약이 나온다라는 말을 제가 괜히 한 게 아니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감기까지 우리가 얘네가 다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상반기지만 3월 이제 11일인데 지금이 아직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럼 뭐예요? 4월, 5월 요거 이제 요거 요런 기간이 더 필요하니까 요 반감기까지 필요하니까 4월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야. 6월 달이야. 그러면은 뭐 좀 더 기다려야죠, 뭐. 근데 만약에 이제 6월 달 갔는데도 내용이 나오는 게 없고 뭐 이제 딱히 아닌 것 같고 더 늦어져. 이러면 그때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건 진짜 아무도 못 막는 건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이제 안 그래야겠지만 그때 가서는 한번 자르고 다시 매수를 들어가든지 해야겠죠. 하여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충분히 더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오늘 뭐 이제 하락이 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하락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294만 4천 주. 꽤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제 하락세도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서 지금 모두 내려오는 거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좀 다른 곳으로 그죠? 우리 팩트론보다는 다른 곳으로 지금 제가 오늘 주로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좀 이제 순환 돌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팩트론 빠졌지만 하여튼 문제는 없다. 악재에 의한 하락은 아니다. HLB도 찌라시로 하락을 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팩트론 주주분들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흔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크게 막 당황을 하고 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얘네 뭐 펀더멘탈에 릴리와의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거를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는 하락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늘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 부자 되기 위한 그 방법을 저는 이제 최대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